나는 올해 67이다. 사람들은 이 나이가 되면 외롭지 않냐고 묻는다. 친구 없으면 하루가 얼마나 길겠냐고 말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요즘 하루가 짧다. 아침에 눈을 뜨면 굳이 전화기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서운해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생각에 이불 속에서 되짚어보지 않아도 된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숨 막히는 게 더 힘들다는 걸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다. 사실 나는 친구가 많았다. 아니, 많다고 믿었다. 22살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며 같이 울고 웃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영희, 미숙, 순자. 우리는 늘 함께였다. 아이 유치원도 같이 보냈고, 학부모 모임도 늘 넷이었고, 남편 흉도 시댁 흉도 서로 돌아가며 털어놨다. 누가 먼저 아프면, 누가 먼저 집안에 일이 생기면 밤늦게라도 달려갔다. 그래서 나는 믿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갈 거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라 숨기던 게 드러난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만남이 끝나고 집에 오면 가슴이 답답했다. 말은 많이 했는데, 웃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질까? 처음엔 내 탓이라 생각했다. 내가 예민해졌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런데 이상했다. 혼자 있으면 편한데 그 사람들만 만나고 오면 속이 뒤집혔다. 특히 영희. 영희는 말끝마다 너는 그래도 낫지라는 말을 붙였다. 너는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너는 그래도 자식이 착하잖아. 너는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을까? 아니다. 그 말은 항상 나를 아래에 두는 말이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했다. 너는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잖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그 순간 내 귀가 뜨거워졌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순자와 미숙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들 웃었다. 그 말이 농담이니까. 그날 집에 와서 나는 밤새 잠을 못 잤다. 25년을 함께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게 가장 아팠다. 미숙은 또 달랐다. 만나기만 하면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 우리 딸은 이번에 또 해외 나갔어. 우리 아들은 나한테 카드 한 장 맡겨놨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아니라 보고서 같았다. 그리고 꼭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다. 너는 애들이 효도하니? 대답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래도 요즘 애들 치고는 괜찮네. 괜찮네. 그 말이 왜 이렇게 모욕적으로 들렸는지 그때는 몰랐다. 순자는 항상 중간이었다. 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우리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하지만 그 말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말이니까. 결정적인 날은 내 생일 모임이었다. 내가 장소를 정했고 시간을 맞췄고 음식도 다 예약했다. 그런데 영희는 늦었고 미숙은 표정이 없었고 순자는 휴대폰만 봤다. 케이크 초를 끄는데 아무도 사진을 찍어주지 않았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 없이 살면 정말 외로울까? 그리고 놀랍게도 답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연락을 줄였다. 먼저 전화하지 않았고 먼저 약속 잡지 않았다. 그랬더니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나를 울게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오히려 숨을 깊게 쉴 수 있었다. 연락을 먼저 끊자 생각보다 빨리 반응이 왔다.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바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말했다. 그냥 좀 쉬고 싶어. 그랬더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영희가 웃으면서 말했다.
야, 나이 들어서 더 쉬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이 왜 그렇게 날카롭게 들렸는지 지금도 기억난다. 쉬고 싶다는 말에 왜 걱정이 아니라 비난이 먼저 나올까. 그날 이후 영희는 종종 이런 말을 던졌다. 사람이 너무 혼자 있으면 이상해져. 우리 나이에 친구 없으면 더 빨리 늙어.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실은 경고였다. 우리랑 멀어지면 너는 문제 있는 사람이 된다는. 미숙은 더 노골적이었다. 어느 날 문자 하나가 왔다. 너 요즘 우리 무시하니? 무시한 적 없었다. 다만 내가 나를 먼저 챙겼을 뿐이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단둘이 만났다. 미숙은 앉자마자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랑 거리 두는 거 맞지? 나는 처음으로 솔직해지기로 했다. 만나고 오면 마음이 불편해. 그 말에 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예민하다는 말. 그 말은 항상 상대의 감정을 없는 걸로 만드는 말이다. 아프다고 하면 내가 예민한 거야. 힘들다고 하면 생각을 좀 바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할 생각이 없다는 걸. 순자는 끝까지 중립을 지키려 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오래 봤는데 이 나이에 새 사람 만나기도 힘들잖아. 맞는 말 같았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런 뜻도 숨어 있었다. 불편해도 참아라. 바꾸려 하지 마라. 어느 날 네 사람이 모두 모였다.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도 늘 하던 이야기들이 오갔다. 누구 남편이 아프다. 누구 자식이 잘 나간다. 누구 병원 어디가 좋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상하게도 내 이야기는 없었다. 내가 말하려 하면 누군가 말을 끊었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다. 나는 이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이 유난히 지쳐 보였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얼굴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할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다 끊자. 싸우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고 조용히 먼저 단체 채팅방을 나왔다. 아무 말 없이. 몇 분 뒤 알림이 울렸다. 왜 나갔어? 무슨 일 있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답을 하면 설명이 필요해지고 설명을 하면 다시 설득이 시작될 걸 알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영희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다. 너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 우리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문자를 읽으며 나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확신이 들었다. 아, 이 선택이 맞았구나. 사람은 잃을 때보다 놓을 때 더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그렇다. 혼자가 되자 하루가 조용해졌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처음 며칠은 조금 허전했다. 하지만 곧 몸이 먼저 반응했다. 속이 편안했고 잠이 깊어졌다. 나는 혼자 버스를 타고 공원을 걷고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누군가와 말하지 않아도 시간은 잘 흘러갔다. 그게 나를 놀라게 했다. 어느 날 동네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깊지 않았고 부담도 없었다. 그게 지금의 나에겐 딱 좋았다. 사람들은 내가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비워졌을 뿐 버려진 게 아니었다. 그 차이를 아는 데까지 67년이 걸렸다. 단체방을 나온 뒤 며칠쯤 지났을 때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극단적이라는 말. 누군가의 마음을 끝까지 들어보지 않겠다는 아주 편한 말.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극단적인 게 아니라 이제 그만 참으려는 거야.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다들 그 정도는 참고 살아. 그 말이 내 등을 쓸어내리듯 차갑게 지나갔다. 그날 통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참고 사는 게 당연해지는 순간 삶은 누군가의 것이 된다. 영희는 다른 방식으로 연락해왔다. 우연인 척 동네 마트에서 마주쳤다. 어머, 여기서 다 보네. 그 말투엔 반가움보다 계산이 먼저 묻어 있었다. 우리는 마트 통로 한가운데서 서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는 내 얼굴을 훑어보며 말했다. 너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너 혼자인데 왜 괜찮아 보이냐는 의심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살아. 나는 처음으로 웃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지금이 살아있는 것 같아. 영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며칠 뒤 미숙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낮았다. 너 혹시 우울증 온 거 아니야?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관계를 끊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 거리를 두면 어딘가 망가진 사람. 그게 이 사람들이 나를 규정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니야. 나는 이제야 괜찮아졌어. 그랬더니 미숙이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 사람들과는 다시는 같은 언어를 쓸 수 없다는 걸. 사람은 상대가 변했을 때보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을 때 불안해진다. 내가 멀어지자 그들은 나를 걱정하는 척하며 나를 깎아내렸다. 어느 날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나는 이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을까? 답은 단순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불편해도 웃어주고 상처받아도 넘기고 관계를 깨지 않는 사람. 그게 어른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침묵을 요구하는지 알게 된다. 혼자가 된 후 나는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찾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의 취향도 맞추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나는 혼자 영화를 봤다. 울고 싶을 땐 울었고 중간에 나가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다. 나는 혼자 병원에 갔다. 대기실에서 누군가와 말하지 않아도 시간은 흘렀다.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작은 해방이었다. 어느 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10년만 더 젊었다면 이 선택을 했을까? 아마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의 나는 외로움을 두려워했으니까. 지금의 나는 외로움보다 모욕을 더 두려워한다. 관계를 끊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것이었다. 그래도 친구는 있어야지. 그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은 질문이 아니다. 왜 내 옆엔 아무도 없냐는 확인이다. 어느 날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다. 안부를 묻다가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했다.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나?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혼자 지내요. 그 순간 상대의 표정이 아주 잠깐 바뀌었다. 동정과 의심이 섞인 얼굴이었다. 사람들은 혼자인 사람을 보면 두 가지 중 하나로 본다. 불쌍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무도 선택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 시선을 하나하나 견뎠다.
처음엔 괜히 설명하고 싶어졌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사실은 내가 상처를 받았고, 사실은, 하지만 곧 깨달았다. 설명은 또 다른 허락을 구하는 일이라는 걸.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를 묻으면 그냥 웃었다. 이게 편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혼자 지내며 나는 많은 걸 정리했다. 물건도, 관계도, 말도, 불필요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예전엔 전화 한 통 오면 괜히 긴장했다. 오늘은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 어디까지 맞춰줘야 할까? 지금은 전화가 울리지 않는다. 그 침묵이 나를 살게 했다. 사람들은 노년에 외로워질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외로움보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가 훨씬 더 사람을 늙게 만든다고.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나를 줄이지 않는다. 웃고 싶지 않으면 웃지 않고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그게 이 나이에 얻은 가장 큰 자유다. 가끔은 옛 친구들이 떠오른다. 함께 웃던 날들, 아이 키우며 울던 날들, 그 기억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좋았던 시절은 분명히 있었다. 다만 그 시절이 끝났을 뿐이다. 모든 관계가 평생 갈 필요는 없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조금 늦게 어른이 된다. 지금의 나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다. 필요하면 스쳐가는 인연이면 충분하다. 가볍게 인사하고 가볍게 헤어지는 관계. 그게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인간적이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비슷한 마음이라면 부디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것뿐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라 더 적은 사람으로도 편안해질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는다. 우린 오래된 친구야. 대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나와 잘 지내고 있다.